제 러시아에서 경유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도 좀 심각한, 항상 러시아 얘기도 하면 왜 이렇게 좀 심각하지? 안 심각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얘네들은 사고를 크게 쳐. 그러니까 한 번 쳤다 하면 뭐가 이렇게 너무 커, 음. 얘들은. 그 발전소에 연료 탱크 터져서 난 사고 치고는 연료가 너무 많이 새서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2만 1,000톤의 경유가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지난달 29일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노릴스크라는 곳에 이 화력발전소 내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서울시의 절반이 넘는 350제곱킬로미터 가량이 오염이 됐고요. 서울시 서울시의 절반. 절반이 기름에 덮였고, 네. 이게 4분의 1이고, 네. 그다음에 15,000톤은 인근의 암바르나야 강으로 흘러들어서 강 색깔 붉은색으로 변한 거 아마 사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원유가 아니에요. 경유입니다. 경유. 그러니까 여러분 경유 색깔을 이렇게 자세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색소 탓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그스름한 불그스름해요. 연한 구리 색깔, 오늘 구리 얘기 많이 나오네요. 연한 구릿빛 색깔을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좋아요. 물이랑 똑같잖아. 원유 같으면 이제 흘러들거나 이게 입자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직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쌓으면 막아져요. 그렇죠. 네. 걷어내거나 이게 막아지는데, 경유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물이랑 똑같아가지고 손 쓸 틈도 없이 서울시 절반과 강 하나를 완전히 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정부 차원으로 비상사태가 확대가 됐고, 발전소 관리 책임자는 당연히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죽이진 않겠지? 알 수 없죠. 예. 근데 이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게 꽝꽝 얼어있던 동토층이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로 풀리면서 탱크 주변에 집안이 일부가 붕괴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는 잘못이 없어요. 지구 온난화가 그랬어요. 예, 지구 온난화 탓입니다, 이게. 이러면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파갖고 탱크를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뭐 스댕이 됐든, 철이 됐든, 구조물을 만들어서 안에다 담았을 거 아니야, 유기물인데. 네. 근데 그게 집안이 붕괴됐다고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새나갈 정도로 샜다는 거는, 이거는 사고에 의한 것보다는 운영상, 그러니까 뭐 밸브가 그렇죠. 파손됐다든지, 관리 부실의 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큰 문제는 이제 생태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끔찍한 사고인 거예요. 러시아 땅 큰데 뭐 어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우리는 자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사람은 안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강이나 그 주변 생태계에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요. 생물들이. 그들의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몇 달간 산불이 벌어졌을 때, 산불이 계속해서 번졌을 때 제일 피해를 입은 동물들 있잖아요. 코알라 애들. 코알라 이제 굶어 죽어요, 이제. 유칼립투스가 호주밖에 없는데, 그 숲이 다 탔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택이 몇 채가 파손됐네, 사람들 몇 명이 피난했네 이 차원이 아니라고. 왜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냐고요. 그 주변의 생물들은 다 지금 날벼락이 말 그대로 떨어진 거. 우리가 어느 날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기름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다 맞은 거야. UFO가 흘린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생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체르노빌 발전 사고 이후 원전 사고 났었잖아요. 심지어 체르노빌은 소련 시절에, 지금 러시아 땅도 아니에요. 체르노빌이 있는 곳은 어디? 우크라이나. 네. 그 당시에 심지어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었다? 벨라루스. 그래서 체르노빌의 피해는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가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거는 러시아 내에서 지금 벌어진 그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이후 가장 큰 사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복원되려면 뭐 기약이 없는 거죠. 뭐 땅 넓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저는 철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는, 철없이 생각하지 마요. 문제는, 이게 사고를 낸 게 국영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러시아는 이런 사고 발생해도 쉬쉬하니까 항상 크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쓰셨는데 그런 부분 당연히 있죠. 심지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의 주지사가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SNS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주지사인데. 주지사가요. 신고도 아니고. 예, 주지사가요. 보고도 아니고 SNS 봤더니 보고 터졌다는 이거 거지. 뭐지? 이게 우리 지역이야? 회사가 잘못했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과 이 지역 주민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는 터전이 피해를 입은 건데 왜 회사 측에 동조하지?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나요?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서 온 슈퍼푸드 NK 타이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타이보 제품들 음용하시고 그 효과 체험하고 계시죠? 브라질 정부가 인증한 정품 타이보를 가공한 신제품 NK 타이보 파우더 EX를 소개합니다. 이 타이보 20g을 고농축 동결 건조해서 2g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물 한 잔에 희석시켜서 뜨겁게 또는 차갑게 취향에 따라서 간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타이보 효과를 더블업 시킨 내 몸의 파수꾼 NK 타이보 파우더 EX. 검색창에 NK 타이보를 검색해보세요. 파켓몰에서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NK 타이보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사실상 네, 그 회사 직원인 거지. 그렇죠. 거기에 주민이 이제 18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 노릴스크시예요. 노릴스크시라고 하는 18만 주민이 사실상 그 회사에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북극권이잖아. 동토라서 사람들이 오갈 수도 수가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어. 근데 여기 18만이 왜 살겠냐고.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이 노릴스크시는 러시아의 니켈과 팔라듐 생산업체가 모여있는 주요 생산 기지인데요. 세계 팔라듐의 35%, 백금의 25%, 와. 니켈의 20%, 로듐의 20%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게 러시아가 아니고 세계. 야, 떼돈이다, 떼돈.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 자체가 딴 곳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방금 언급해드린 팔라듐 35, 백금 25, 니켈 20, 로듐 20 이 정도 되면요. 거짓말 안 보태면 아마 우리나라 GDP 절반 가까이 될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준의 자원량입니다. 생산량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제품도 비싸기도 하지만 요걸 이제 원석 상태로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가공해야 너무 멀잖아. 그 지역 그 소비자한테 이전하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재련을 한단 말이에요. 정련을 해요. 재련이 아니라. 그럼 재련 과정에 뭐가 들어가면 산이 들어갑니다. 광석을 캐가지고요. 이거를 황산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재료를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엄청난, 그러니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0톤의 산을 녹여야지 1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000배 정도 희석을 해야 그 산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정도 생산했으면 그 엄청난 양의 산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겠느냐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정말 정제 작업을 통해 갖고 깨끗하게 해서 흘려보냈을까? 아니요. 아니. 러시아는 그런 거 철저하게 하는 나라 아니에요. 왜 무시하세요? 러시아는 그런 거 철저히 안 하기로 유명한 나라란 말이에요. 순간 칭찬으로 들을 뻔했어.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구상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암과 피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데 뭐 평균 수명이 40대를 못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러시아의 평균 수명은 특히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 몇 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푸틴이 연금을 받는 그 나이를 올리려고 한 거예요. 뭐 남자 65세, 여자 68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리 죽으니까. 야, 천재다 푸틴도. 그것 때문에 푸틴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 사는데 이것들이 웃긴다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가뜩이나 평균 수명 자체가 높지 않은 러시아에서 이 노릴스크 지역은 특히나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오염된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왜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살아요? 이게 돈이 왼수인 거죠. 돈만 많이 주면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이 곳에서 키우고 싶지 않겠죠. 부모가 그렇게 남아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은 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로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다시 절대 니들은 이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 이 지역에 노동자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노리스크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심각한 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야. 어차피 오래 못 살아. 평균 수명 20년을 기본으로 까고 가는데 돈은 딴 데보다는 2배쯤 쳐줘.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경 안에서 이게 이제 사업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고, 오염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터진 거지만, 사실 이게 경유에 의한 오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재련 과정에서 생긴 화학물질의 오염이 뒤져보면 훨씬 심각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정치권이 껴있다는 거지. 푸틴이 2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결국은 푸틴이 최대 주주인 거였어. 푸틴의 회사예요. 소유 회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대 주주라고 하면 나머지 주변 주주들도 지 다? 친구나 친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푸틴 사기업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뭐 사고가 나든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가 죽든 생태계가 오염되든 간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최대 주주한테 배당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광산 기업은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캐는 만큼 돈이잖아. 사람 목숨만 죽어나고 환경만 오염되지, 돈은 정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자원이고 굉장히 비싼 광물이잖아요. 네. 이런 아주 꿀 빨아먹는 이런 지역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굳이 이 파켓몰이에요. 파켓몰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갑자기 파켓몰이 튀어나왔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나깨나 파켓몰 걱정밖에 없네. 요즘 파켓몰 매출이 어려워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언젠가 이제 광맥이 끊기면 끝날 동네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파묻어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진 지역이 되겠죠.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이거를 이제 광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스러운 자원이나 폐기물들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 이거 감당 안 하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근데 후손들은 결국은 그 피해를 다 후손들이 볼 거라는 거죠. 네. 거기 누가 살겠냐 생각하는 거지. 땅덩이 넓으니까. 땅덩이 넓고 그 추운데 사람도 못 살 정도로 추운 동네를 누가 굳이 와서 거기에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고 살겠어? 야, 여기는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버리는 땅, 마치 핵실험장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생태계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앞으로 그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야 될 동식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게 또 이 러시아의 이런 생각들을 어디서 또 엿볼 수 있냐면, 지난 8일에 또 북극권에 속한 야말 레네츠 자치구의 두 슈세 유전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추공 봉합 부위가 훼손되면서 외부로 약 10톤의 원유 추출물이 유출이 돼서 주변을 또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뭐 봉합돼서 추가 유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언론도 지금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지역은 시베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50만 명의 지역이고, 러시아 천연가스의 20%가 이곳에서 시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최대 주주가 푸틴이기 때문에 이것도 푸틴 회사일 가능성 높고요. 네. 러시아 천연가스가 지금 전 세계 사실 매장량이나 판매량이 1, 2위를 다툽니다. 왜냐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중국한테 파이프라인 깔아서 팔고 있는 양은 통계에 잘 안 잡혀요. 지들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할 건데, 뭐 여기에 유출이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봉합됐다고 치고 다른 구멍 또 파겠죠. 그렇겠죠. 입장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뭐 이런 특정한 몇몇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노후화라든지 낙후화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소련이 붕괴되면서 기존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라든지 인프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올리가리라고 하는 신흥재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나눠 가지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민영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인프라 자원들을 이들이 함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방비로 그냥 다 소비가 돼버린 거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게 되면 이득이 최우선이기 최우선이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생길 문제 책임 안 지고요. 거기에 이제 정치나 그 행정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라도 엄정하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한 관리를 시킨다고 하면 좋은데 그거 얘네가 한통속이지. 한통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전보다도 형편없는 관리를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오히려 생산량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도 훨씬 높지. 광해 사업 아까 말한 대로 광산이나 이런 추출 사업이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요. 광해에 들어가는 부분이 40에서 60이에요. 오히려 이 석탄을 캐서 버는 돈보다 이 벌고 난 다음에 이제 석탄 쪼가리 남은 폐기물이라든지 갱도를 다시 메꾸거나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더 드는 이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만약 이런 채취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현찰만 쪽쪽 뽑아먹는 거거든.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병 걸려 죽든 말든지 간에 월급 2배만 좀 일할 놈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따위 사업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자원 개발 사업, 원유 개발 사업, 러시아의 주요 국부 사업들이 푸틴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다 이 모든 게 돈에 놀리고 부정부패를 만들어내는 논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러시아 이 상황이 정말 좀 심각하구나. 아, 그리고 진짜 저희가 계속 늘 기승전 결론은 똑같은 정말 정치인 잘 뽑아야 되고 투표 잘해야 되고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을 가장 걱정해야 될 문제가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요? 외부 자본이 됐든 대한민국에 있는 기득권 재벌의 자본이 됐든 정치인이 자본하고 연결돼 갖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 피해를 다 국민이 보는 보는 거예요. 거죠. 내 표로 뽑은 정치인이 부패해버리면요. 거기서 만들어진 엄청난 손실은 내가 감당하고 그 이득은 엉뚱한 놈이 벌어먹어요. 차라리 정치하는 놈이 다 먹으면 내가 말을 안 해. 100억을 먹으면 정치인들은 10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200억, 300억의 피해는 국민이 나중에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송작가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왜 끊임없이 다른 나라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관하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떤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뭐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명박이에요. 경제를 잘한다라고 해갖고 경제 사범을 뽑았죠. 우리가. 아니 어떻게 우리 진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을 뽑을 수가 있냐고.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스스로 지금 돌아봐도 미친 거지. 이 나라가 정상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니 대통령이 정말 말 그대로 K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모범적인 국가고 이렇게 훌륭한 국가일 수 없는데 우리가 약간 삐끗하는 순간 다시 이명박, 다시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뭐 우린 유전도 없고 광산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인력이 자산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노동력에 의존한 산업들로 가공무역을 해요. 해외에서 자원을 사다가 이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되팔잖아. 이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동력이에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봐도 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노동력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 보란 말이죠. 하청에 대하청으로 인건비를 엄청나게 다운시키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못해서 산재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직장 내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갖고 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보상을 제대로 안 하려고 20년, 30년씩 노동자들하고 소송을 하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들이 가진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노동력을 이따위로 취급하는 세태를 묵과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된 정치 하에서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검찰과 언론과 사법과 삼성공화국. 맞아요. 우리 시청자들은 너무 똑똑해. 똑똑해. 내가 못한 얘기들을 가끔 가다 보면 정리를 다 해줘. 네. 아무튼 러시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러시아만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물론 비용 들겠죠. 산업의 안전 관리 다 해야 되고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뭐 그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 주기 위해서 원리 원칙을 다 지킨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하고 견져서 우리 기업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업, 그만한 생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키울 필요 없고요. 거기에 국민한테 들어가야 될 혈세를 보건복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업 보조금으로 밀어주는 그것도 상위 재벌 30개 재벌이 그 99%를 다 갖고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러시아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입 밖으로 꺼내고 우리 스스로 너 그거 몰라서 그건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라고 지금 우리는 그나마 각성을 하고 있는데 푸틴의 지지율 봐요. 러시아에서 무서워요. 예.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도 인건비 많이 주고 석유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 갖고 부자들이 흩뿌리고 쓰는 그 돈의 낙수 효과를 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 뭐 물가가 안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민 생활이 나아진 것처럼 모양을 내밀고 있지만요. 러시아 안에서 일반적인 서민들의 부의 격차, 이건 미국의 어떤 7,000배와 거의 맞먹는 4,500배, 5,000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건 점점 더 벌어진다니까. 지금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전 세계 부동산과 스포츠단을 다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석유값으로. 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러한 국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가는 유지될 수 있고 더 잘 살아가는 모범을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 일본, 러시아 부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 부러워요. 한때 우리가 그런 국가를 부러워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 가르쳤던 것들이 있어요. 집단주의, 국수주의, 기업 우선주의, 그리고 몇 명의 영웅들.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역사관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겁나 열심히 공부했네. 네. 성적 잘 받았어. 그 뒤에서 뭔가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기득권과 정치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딴 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 진짜 부탁인데 제발 부화내동 해가지고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누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시거나 마녀 사냥하듯이 또는 맹목적 추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송작가 TV는 천재인 송작가님한테 마저도 맹목적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막판의 결론은 이상한 방식으로 되네요.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난 진짜 늘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팟캐스트에 푸틴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유튜브에 빌 게이츠가 되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예, 다 꼴보기 싫어. 알았어요. 네. 우리는 상식적인 깨시민.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상식적인 깨시민. 푸틴이 또는 빌 게이츠 지양. 예. 송 작가님도 저도 여러분도 상식적인 깨시민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논평론가는 지양하시고 저는 지향합니다. 하지만 파워와 발언권이나 어떤 지분이 요즘은 이제 보미 작가하고 문평론가가 더 높아가지고 제가 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좀 제발 졌으면 좋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고집 피우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의 푸틴은 이 작가 아닌가요? 이 작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대박이다. 저는 이 작가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이 꼭 전해주세요. 이 작가한테서는 정말 그 뭐랄까 사람을 끄는 인간적인 냄새가 네. 나는 사람이에요. 이 작가 매력적이야. 네. 돈 예. 냄새가 많이 나죠. 그놈 시기 나한테 돈을 안 쓰던데. 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돈 냄새 나는 이 작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정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동영 최고를 여기서 하시면은 참 눈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작가 최고가 돼야 되는 네. 거죠. 에휴, 눈치 없기는. 예. 우린 중소기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는 대기업 못 될 거예요. 저도 네. 이 작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꼭 전해주세요. 거기 출연해서 좀 사람들 좀 끌고 와. 안 부르더라니까. 눈치를 챘어. 예. 마이콜 김님께서 송 작가 TV를 시청하려면 기본 수준이 있어야 팩트체크도 가능하면서 시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수가 5만이 안 되나 봐, 지금. 너무 수준 있는 수준이. 그 구독자만 모아놔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근데 봐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구독자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동률이 높잖아요. 구독자 10만 있으면 뭐예요? 듣기는 2천 조회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한 방송들이 그런 건데 우리 방송은 구독자는 적지만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상식적이고 약간 퀄리티 있는 깨시민들이 모인 데라서 약간 차원이 다르죠. 자부심을 가집시오. 스스로 자부심 가지세요. 저는 왜냐면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방송. 네. 알렉스 홍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해본다고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예. 가면 갈수록 이제 댓글을 이제 자주 보면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보셔요, 계속. 네. 그 습관이 안 되셔가지고 예, 보셔요. 예. 볼 틈이 없어 이게. 멤버십 오픈 아직 못 하세요? 네, 아직 못 배웠습니다 멤버십. 아니 네가 배워서 해주세요. 아이디 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미 작가님? 예. 네. 예. 아이디 다 알면서 안 해주고. 아유, 진짜 착취당한다, 보미 작가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도 길게 치라서 이제 기대할 거는 우리 문평농가밖에 없어. 당신이 배워오세요. 네, 커피 흘리면 제가 다 닦고. 야, 그러니까 너 굉장히 그 을질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우리 그런 방송 아니니까. 잠깐 좀 문어나님이랑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다 없고 내가 닦아야 맞아요. 되고. 손 많이 가는 분 맞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빨리 후원자분 소개하고 예, 끝냅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 다 돼가요. 네. 자, 지금부터 혹시 인질 후원하실 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이따가 올리면은 거기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방송 송작가TV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송작가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제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문희정입니다. 네. 네. 하루에 몇 시간 방송해요? 그냥 여건 되는 대로 해요. 좀 일찍 시작하면 오래 하고요. 늦게 네. 하면 적게 하고. 예, 늦어도 대충 한 5시간에서 한 예. 7시간 사이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송 작가님이 하루 종일 수요일 하루만 하시기 때문에 뭐 매일 방송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네. 그만큼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지원이 안 돼요. 저희 사실 셋이서 꾸려나기에도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구독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소 몇 명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데일리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10만 되고 각 데일리마다 작가 하나씩 붙일 수 있으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만 되면 털기만 하면 네. 작가가 요일별로 다 이렇게 따로 있고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때는 말 그대로 방송인으로서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은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행 출연 나중에 관리까지 전부 다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방송은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네, 양해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껴놨다가 태영킴님이 마치시려고요 하면서 또 쏘셨어요. 예 맡기려고요. 예, 마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그 마음 일주일에 한 번에 약간 감질나잖아요. 그 마음 살짝 모아놓으셨다가 방송하는 날. 슈퍼챗으로 계좌 후원으로 쫙 푸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멤버십을 배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뭐 멤버십이 어떤 건지 개념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켜서 해주시는 자본 후원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맙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그게 좋아요. 사실.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무슨 이제 막 의무처럼 막 이렇게 가는 거 자체는 사실은 부담이 좀 크고요. 차라리 주변에 소소하게 광고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네, 광고를 의뢰를 해주세요. 저희가 그게 낫겠다.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광고를 여러분들이 유치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브로콜리님, 송 작가님 삼삼 묻고 힘은 딴 데 쓰고 여기선 비실. 3일 동안은 짱짱했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메일 들으면 귀에서 매일 피가 나면 그 사람이 살겄어요. 예. 그렇죠. 정대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일 들으면 질려. 네, 그러니까요. 감질나듯 딱 요만큼이 딱 좋습니다. 예. 자, 오늘도 오전부터 고생하신 우리 송 작가님 더 야간반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가서 돈 좀 많이 벌어오시고 구독자 많이 끌어오시고 네. 예. 자, 오전부터 또 쭉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문화나는 여기 말고 어디에 나오나요? YTN 라디오 매일 오전 9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 문희정의 외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4.5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앱을 까시면은 라디오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팟빵에도 있어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예. 얼마 안 들어요. 뭐라는 거야. 예.